근데 이런 사실관계 영역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두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세게 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삐를 준 쪽은 조국혁신당이었는데 그렇죠.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윤리 감찰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납득하기가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네. 자기 정당도 아닌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TV조선이 어차피 진보 지형 갈라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그 팩트 여부를 떠나가지고 팩트는 맞겠죠. 취재한 걸 내용 뭐 녹취가 있긴 있으니까요. 네. 뭐 보도할 수 있는 거고 시점을 딱 잡아서 한 건 보이는데 조국혁신당이 많이 힘들어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김용남 후보한테 조국 후보가 아 지금 선거 레이스가 그리고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크게 안 먹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의 발로로 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거 공격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모든 의원들이 지금 평택에 가 있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뭔데요? 그 뭐 비례대표가 아니고 평택 대표입니까? 그분들 그런 모습조차가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이 비판하려면 비판거리 너무 많은데 민주당에서 비판 안 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계속 한다는 거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많이 처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여론조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용남 후보가 가장 1등을 많이 한 것 같고 여러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그 어제 이제 기자들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어조도 높았고 그 발언의 수위도 높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듣는 중이다. 근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다. 금도를 지켜달라. 금도를 지켜달라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말. 우리 정민철 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대로 해석해야죠. 근거를 지켜달라.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게 마치 본인들이 민주당인 것처럼 아니, 심지어는 어떻게 보다 보면 본인들이 민주당의 지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들이 뽑은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 지도부가 김영남을 공천하는 것이고 후원회장도 당대표께서 해주신 거고 또 당 사무총장께서 우리가 알아서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조사해서 처리를 할 거니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계속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분들은 좀 과도해요.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김영남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조국 후보를 공격했을 때 민주진영이 함께 상처를 입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 배려를 해서 김용남 후보 측은 안 그러는 거다. 김영남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 들어가면요. 선거 공보물부터 읽으면 네거티브입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범죄 이력부터 읽으면 네거티브가 돼요. 하지만 김영남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후보도 가끔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올라온 발언을 하면서 또 이제 여기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택 정책 대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안 된다면 지금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김용남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다 같이 죽거든요. 범진보 진영 자체가 죽을 수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거티브라 할 것도 없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재판 받은 거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아직 뭐 기소 확정된 것도 단계도 아닌 아니고 건데 언론의 의혹 제기만 있을 예. 따름인 거니까. 그 의혹도 네. 범죄 의혹이 저는 그렇게 생각. 범죄 의혹보다는 대부분 평판 의혹이라고 보면 혁신당이 조국 후보는 범죄예요. 징역 2년 받았고 정경심 교수는 4년 받았고 그 얘기만 해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그 가서는 안 되고요. 안 했잖아요. 김용남 후보가 안 한 거는. 근데 이제 저는 요번 이렇게 되면서는 거의 마지막 좀 못 참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제가 유튜브 보니까 좀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우리 김용남 후보가.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래요. 그렇게 되면 조국 후보는 본인이 편해요. 안 해주니까 그렇지. 해봐요. 해보면 더 많아요. 그냥 거기는 다 판결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러는지 몰라. 지금 댓글도 나와가지고 뭐 실드고 뭐라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이 실드 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금 실드 친다는데 무슨 실드를 칩니까?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성래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성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우리 당 당원들의 분노도 매우 크다. 그 뭐 때문에 크냐?
조국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주는지도 평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고 조승래 사무총장님도 되게 고민 많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까지는 나서지 않도록 그냥 평택 을선거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건 알아요. 구도상 유이동 거를 아니면 한교안 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네. 저렇게 하는 건 알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상체가 됩니까? 국회의원 그 하면 뭐 좋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권력용 같은 거예요. 2년 후에 하면 되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그 부하락 하긴 그렇지. 하여튼 12명 다른 국회의원들이 지네 정치 세력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추잡한 건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못 이기면 정치 세력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증폭돼서 그런 거고. 그냥 아닌 말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하라고 그걸 찍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억지로 자꾸 이래가지고 김용남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방법밖에 없이 하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저나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나 공이 생각하는 거는 김용남 후보가 뭐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실체 검증을 받아야 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면 응당 조사에 응해야 되고 네. 그런 걸 통해 절차적으로 이제 판단 받아야 되는 동의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조선홍의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냐? 조국 후보 역시 이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같은 걸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통해서 희생을 크게 치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의 두 번의 보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김용남 후보에 대한 공세는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니까 네. 그런데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런 불일치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통합의 그 시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마치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감나라 배나라 감찰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그 후보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뭐 계속적으로 갈 이슈라고 생각이 안 들고 뭐 이제 잦아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못 정한 사람이 얼마 있을 거며 평택의 기준으로 네. 그분들이 이걸 보고 민주당 찍으려 하다가 민주당 김용남의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를 저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투표용지가 많이 와요. 네. 경기지사도 있고요. 무려 재보선하면 8장 해야 됩니다. 평택시장도 있어요. 음. 그 자기 지역구 대여섯 장에 그걸 잡는데 이거 추미애 찍어놓고 이제 이건 또 조국을 찍어야 되네. 평택시장은 또 뭐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유일하게 바라고 하는 거 옛날에 지민비조처럼 1번 9번 찍기를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저는 가장 손해가 다 상책을 입는다. 생책을 입는다 봐요. 생책을 입는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선거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평택 말고. 네. 저런 후보를 민주당 하는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못 정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거 민주당 안 찍을래. 그렇다고 조국혁신당은 딴 데 출마 안 했기 안 찍고 상관이 없어요. 딴 데를 찍어버린다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나. 네네. 자, 그런 걸 따져보면 이게 뭐가 좋나요? 또 어차피 안 돼요. 저는 암만 해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니까 이런 난리를 치는데 이보다 더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거 할수 캠페인을 하는 없는가? 게 좋지요. 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 후보님이 인터뷰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면이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건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사면을 하신 거지. 네. 이게 뭐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재심 청구 안 하셨죠? 그냥 유죄 난 거잖아요. 재심해도 안 네네네. 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면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결해.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인식에 대해서 되게 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조국 후보의 지지자분들이 사면을 대통령이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마치 모든 죄를 사여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 갖고 계시고 심지어 조국 후보 사면은 누가 건의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건의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8.15 사면 때 조국 후보 사면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건의했고 또 친문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당시에 사면하고 거의 10%가량 빠지면서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지금 조국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자체가 조국 후보 정치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준 거야라는 식으로 이 의미를 호도하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럴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더욱 억울할 뿐더러 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고. 그렇게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 얘기가 아니, 지금. 민주당 네, 지지자 그 얘기잖아요. 입장에서는 네. 이거 굉장히 열받잖아요. 명팔이 하더니 진짜 명팔이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사면을 가지고 명팔이를 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톤이 올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도시의 동부님이 이재명 대통령님 도와줘야 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해피님과 8449님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도 다 검증하고 다 까주세요 해주셨는데 너무나 슈퍼챗 보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댓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민주당이나 김용남 후보 지지자들의 공분도 상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현명한 해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진영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선거가 오늘 기준으로도 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고를 하든 스톱을 하든 아니면 중간항을 택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휴가 지나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연휴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정도에 뭔가 구체적으로 결정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떤 식으로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런 이번에 해명으로 저는 거의 다 음. 소명이 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평판적으로도 뭐 문제가 본인 해명대로라면 수익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변명 어떤 소명으로 보면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뭘 할 필요가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며칠 상간에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특별한 아닌가. 일들이 없는 같습니다. 이상. 예. 네. 우리 정민철 씨는 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그냥 저도 이제 막 요즘 선거 유세를 오프라인에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관성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표를 얻는 것 같지 공중전의 영역이 선거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국 후보가 요즘 이제 뭐 관훈 토론인가요? 평택 내에서 진행됐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지역 주민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중앙에서의 이런 공중전식 네거티브를 간다고 해서 표가 올 건 아니니까 네. 더 어떻게 하면 평택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건지 또 평택군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소명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평택 주민들이 뽑아줘요. 이게 전국구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퇴근이 저는 커 보이거든요.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토론회 때 거짓말이라도 해야죠. 비행기 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커요. 유이동 후보가 바로 옆에서 예. 얘기해요.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출퇴근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분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범민주진보 진영의 후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각보다 게 여기 지금 댓글 쓴 사람 중에 한번 손 들어봐요. 평택 을 주민 있는지. 조국 후보가 좋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하고 똑같아요. 한동훈 따라다니는 뭐 이상한 팬심 그분들이 하는 거지. 부산 북갑 주민들이 그러기는 저는 같이 실제 간다 지역 주민들이 안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평택 을 선거가 전국 선거가 아닙니다. 평택을 주민들이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업체 한다 한들 평택을 주민들이 아우씨 대부업체라고 안 찍어야지 라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잘 없다고 봐요. 지금 댓글 살피다 헛짓하지 보니까 마시라고요. 저희가 동시간대에 방송하고 있는 홍사훈 쇼에서는 김용남 의혹을 뭐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진보 진영에 이렇게 쪼개진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의견도 이렇게 약간은 다 존재하는 것 권력 같습니다. 투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정치 세력은 권력 투쟁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 권력 투쟁을 하려면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지도자보다 이 지도가 낫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구도화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렇죠. 지금 다 네. 우리가 더 얘기하면 또 저 또 비판받을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조금만 뒤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저런 그림을 원하는구나. 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이상하게 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도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남은 선거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라는 것이 수사를 통해 검증하지 않으면 일단락이 지어지지 않는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기에 결론 내리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 주말간에 여러 생각을 해봤죠. 새로운 의혹제가 있으면은 정말로 후보를 멈추는 뭐 제명 조치를 중앙당이 취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주말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된 만한 이 정도의 아이디어에 진짜 그냥 뭐 특별하게 제가 깊이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김용남과 조국이 단일화 여론조사 한번 해볼 수 있다. 어차피 김용남 후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쪽에선 타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할 테니까 이 기회로 물론 이제 지난 토론회에서는 김용남 후보는 X를 했고 조국 후보는 동그라미를 했지만은 뭐 이 정도 해명이 나오고 사람들이 현상에 열어놓고 우리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평면에 놓고 한번 이렇게 붙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받아들여야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되는데 아니, 받아들이겠냐는 그렇죠. 예. 거예요. 아, 조국 후보가 조국 받아들이겠어요? 후보가 받아들이겠느냐? 네. 받아들일 그거만 네. 있었으면 벌써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못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북값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도 한동훈하고 박민식이가 하면 한동훈 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일화 하는데 그러면 하겠냐고요. 박민식이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면 네. 여론조사 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부산 그러니까 평택도 저는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그리고 둘 중에 아니 왜냐면 워낙 시끄러우니까 네. 어쨌든 논쟁적으로 찬반 입장이 나왔고 후보 본인 해명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적인 실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 미스터 로션님은 전북 선거도 문제입니다 하시면서 해주셨는데 아마 내일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고 박선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무지 객관적입니다. 제가요? 영남이었고 아니요, 저는 무지 맞습니다. 주관적인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런 말씀 좀. 아, 쟤들도 주관적인데 나도 주관적으로 내 맘대로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이슈들을 이렇게 그 논쟁적으로 진영 안에서 갈등적인 이슈를 전할 때가 사실 변호사님도 힘드시잖아요. 네. 참 이 선거가 참 마지막 때니까 더 이렇게 나빠지고 이게 네. 누구를 위한 그건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네. 네, 적절하게 네, 정리하겠으면 정리가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우리 들어요. 정민철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 판세 안 좋습니다. 서울 판세 안 좋다. 그리고 부산 북가 판세 안 좋고요. 음. 되게 많은 부분 지역들에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많이 좁아지고 붙었고 있고. 네. 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뻔뻔하고 굉장히 네거티브적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지금 민주당 후보분들 컨텐츠 중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또 정원호 후보는 요즘 갑자기 영상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정민철 씨 예. 들어가서 예, 그 음악과 자막 모양이 누구랑 똑같은지 뭐 그런 건 있지만 저 사실 원래 그냥 제 채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판세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네. 제가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재능 기부입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서울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여론조사 몇 개가 좀 뒤집어진 결과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은 이제 평택을 선거에 몰린 시선을 이제는 서울과 뭐 부산 북갑이나 나누자. 더 이상 대구나 여기서 소모하지 말자. 이제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디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장 선거부터 다치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이재명 정부에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